네, 안녕하세요. 연필입니다. 네, 오늘은 뭐 경매 얘기 중에서 한번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처음 하고 왔는데,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 명도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, 아니면 이제 명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, 그냥 제 생각을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처음에 이제 입찰 전에 이제 시세 조사를 하겠죠. 시세 조사를 이제 현장 다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법원 가서 입찰을 하고 그리고 낙찰을 받아요. 예. 그 보통 낙찰을 받으면은 음, 보통 이제 경매 이제 아파트 뭐 빌라 기준이에요. 주택 기준으로 그냥 보통 낙찰 받고 곧바로 저는 현장을 가라고 하거든요. 예, 현장 가서 뭐 세입자나 뭐 집주인이 있거나 하면은 얘기를 해보고 없으면은 뭐 조그맣게 메모라도 남기고 뭐 연락이 와요. 예, 그리고 연락이 오면은 얘기를 해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. 어떤 식으로 되겠다고. 예.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입찰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보통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. 예, 보통 흔하진 않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 받아가는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그러면 괜찮아요. 그러면 그나마 좀 대화가 조금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낙찰을 받고 보통 이제 그 매각 허가 결정, 예, 그것까지 전부 다 확정이 돼서 잔금 납부되는 게 한 2주 걸려요. 낙찰 받고 낙찰 후 2주 후부터 이제 잔금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낙찰 2주부터 매각 허가 결정 확정까지 해서 이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때 대출 미리 알아보시고 낙찰 후에 대출 알아보시고 2주 후 잔금 납부일까지 납부를 하면 돼요. 납부를 하면 되고, 이 시기 때 보통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연락이 되면,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고, 제 주위에 경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, 거의 소위 말하는 끝까지 강제 집행까지 간 케이스는 저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. 거의. 예. 거의 본 적은 없지만은, 낙찰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애지당초에 입찰하기 전에 최악으로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두고 가야 돼요, 뭐든지. 예. 제가 이렇다고 해도 누군가는 처음에 하자마자 강제 집행이 걸리기도 해요. 예, 이거는 확률적인데 이 확률적인 건 아무도 몰라요. 예. 되게 의외로 되게 떼쓰는 사람도 있거든요. 예. 근데 뭐 그거는 뭐 닥쳐봐야 아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뭐 수업도 하기도 했지만 저는 나중에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거 문제 있으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계속 물어보라고 할 거예요. 예. 그런 거를 대처를 하면서 되는 거지. 그리고 경매는 보통 이제 사람 대 사람끼리의 그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기분적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아도 다 돼요. 근데 그래도 최악으로 생각은 해야겠죠. 그럼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. 그럼 어떻게 하냐? 납부 후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하세요. 이런 거 이제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.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. 예. 이거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영상 몇 개만 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니까. 예. 인도 명령 신청하고 이게 이제 신청하기 허가가 나면은 그때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돼요. 그럼 이게 예비로 한번 또 가고 본 강제 집행이 또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강제 집행 가는 거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짐 같은 거 다 처리할 거 아니에요.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발생은 해요. 그게 이제 아파트 평수마다 좀 다르고 뭐 조금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차차 알아보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한 인도명령 신청하고 최악으로도 강제 집행 신청 전에 보통 이때 해결이 많이 돼요. 예.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걸 아무도 원치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낙찰자인 나도 원치 않고 근데 내가 잔금 납부하는 순간 이제 소유권은 나한테 있죠. 예. 그러니까 강제 집행 신청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분도 그걸 원치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
이사비 명목으로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. 그래도 안 되면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거고, 이게 보통 한 3, 4개월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넉넉히 저는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? 그냥 넉넉히 보라고 해요. 근데, 이제, 대화가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인도명령 신청을 나중에 하잖아요. 이거 납부하고 6개월 안에인가 해야 되는데, 늦게 하면 강제 집행 신청도 늦어집니다. 그래서, 대화는 대화고, 잔금 납부 후에 그냥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부터 해 놓으세요. 그러다가 대화가 잘 되면은 그냥 딱 다 끝나는 거고, 근데 알겠다고 하고 갑자기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제 주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을 봤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놓친 거예요, 기간을. 그래서 완전히 좀 꼬인 케이스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낙찰 받고 대출 알아보시면서 자, 납부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잔금 납부니까 납부한 거 납부하는 거고, 임차인 소유자들과 대화를 하라고 하세요. 그리고 보통 배당받은 임차인들은 금방 나가요. 왜냐면은 이 배당받는 임차인들은 이제 배당 신청하고, 이게 내가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배당 신청일이 정해지면은 배당 신청 받으려면 그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해요. 인감증명서랑. 그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? 이거 없으면 배당 못 받아요. 근데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거를 미리 주면 안 됩니다. 짐 다 빠진 거랑 집 상태 보고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막 집에 쓰레기 놓고 막 갑니다. 그래서 경매는 철저하게 원칙 위주로 해야 돼요. 너무 예외적으로 이렇게 힘드신 분이 설마 이렇게 하겠어 하는 순간 뒤통수 제대로 맞거든요. 그러니까 딱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, 이거 한번 뒤통수 맞아보잖아요. 그럼 다 꼬여요, 다.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꼬인 케이스를 좀 봤거든요.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계속 늦어져서. 근데 아시잖아요.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시죠. 현금 넣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하면 그때부터 뭐죠? 이자 까이죠. 근데 이자 까이는 게 막 몇 달씩 가면은 그것도 엄청 큰 돈이에요. 그러니까 최대한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, 그리고 우리는 빨리 뭐 단타를 하든 전세를 맞추든 집을 어느 정도 좀 청소를 하든 수리를 하게 되면 또 수리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럼 그렇게 해서 맞추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자꾸 남의 편히 봐준다고 하고, 편히 봐주는 건 편히 봐주는 거고, 우리는 그거에 맞게 낙찰을 받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강생분들이 좀 걱정하시길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치 있는 물건을 낙찰 받는 게 우선이에요. 이 가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, 그래서 뭐 나중에 입찰하시기 전에도 뭐 저랑 다 상담하시고 입찰하실 거지만은, 이런 걸 입찰을 해서 폐찰도 할 수도 있지만은 낙찰을 받는 게 우선이고, 그 다음에 그 안에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자랑 대화를 해서 그런 진행 과정은 계속 저는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게 대처하다가 계속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, 그러니까 뭐 보통 다들 제 유튜브만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 강의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런 분들한테 좀 컨펌 좀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뭐 강의를 들어서 좀 어려운 점 있으면은 경험자 얘기 듣고 대처하면 다 되거든요. 그러니까 최악으로 강제 집행하면 돼요. 근데 너무 강제 집행에 무서움이 있으신 건지 어쩌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든지 저도 경매할 때 강제 집행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해요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원리인 거고, 그러다가 잘 되면 좋은 거고, 안 되면은 어차피 나는 강제 집행까지 가기로 했으니까. 근데 누군가는 내 주위에서는 강제 집행 한 명도 없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좀 안 풀리게 되나 꼬이게 되나 이러는데, 가치 있는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면요, 일단 기본적인 시세 차익도 있고, 그리고 이 가치 있는 물건에 향후 몇 년 뒤에 그
그 가치가 좋아질 만한 부분까지 보면은 괜찮은 거거든요. 근데 너무 현재에 너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예. 그래서 이런 그 명도하는 절차 있잖아요. 뭐 이제 그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 집행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유튜브든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경험자분들도 글을 많이 써놨거든요. 예. 그런 거 글 몇 개만 보고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예. 이 명도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뭐 쉽다라기보다는 해결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기냐의 싸움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.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. 명도 당하신 분. 그게 소유자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. 예. 소유자도 본인이 경매까지 넘어가게 하려고 안 했겠죠. 예. 그걸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꼬여서 경매가 넘어간 거라서 본인도 속상할 거예요. 그럼 그분 입장에서 좀 많이 얘기도 들어주시고, 예,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됩니다. 예, 그러니까 막 그 어디 뭐 너무 자극적인 영상 보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, 어, 예상치 못한 상황은요, 내가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맞지, 그거를 예측을 하려고, 해도 어차피 예측이 안 되고요. 예. 예측을 하면 또 안 되는 거고, 모든 일이라는 게 뭐 경매뿐만 아니라 뭐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,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하나하나 대처를 해서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명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. 예. 제가 뭐 오늘도 강의했지만 제 수강생 제가 뭐 명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명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세 조사를 잘 하셔서 가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매는 이게 중요한 거지. 명도는 뭐 명도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요. 명도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으셔라. 예, 막상 해보면은 별게 아니다. 예, 저도 그랬고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른 컨텐츠로 영상 찍어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